안녕하십니까. 오염물질의 입자 크기에 따른 태양광 발전 효율을 주제로 연구를 수행한 김포고등학교 1학년 7반 8조 김수영, 연준호, 박현준, 임정빈입니다. 저희가 이 포스터에 쓴 내용은 2차 연구 때 활동에 관한 것입니다. 저희가 이 오염물질의 입자 크기에 따른 태양광 발전 효율을 주제로 한 연구의 동기를 설명하기 위해서 잠깐 1차 연구의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하고자 하는데요. 저희가 이 1차 연구에서는 오염물질의 입자 크기가 아닌 양에 따른 태양광 발전 효율을 주제로 연구하였습니다. 이 실험을 진행하게 된 이유는 온도, 방향, 각도 등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던 태양광 전지판이 최근에 이제 기술의 발전으로 추적식 태양광 발전이나 수상식 태양광 발전, 냉각수소용 이런 것 등을 적용하면서 효율이 많이 높아졌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사람의 꾸준한 관리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관리의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번거로워하여 관리를 소홀히 해왔지요. 그래서 저희는 1차 연구를 통해 태양광 전지판의 오염도가 발전의 효율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는지 알게 되었고, 그 결과 태양 전지판에 대한 주기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1차 연구에서는 두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첫째로 저희가 전지판에 오염물질을 뿌릴 때 물질을 흡착시키기 위해 분무기를 이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물질이 고르게 퍼지지 않았다는 점. 둘째로 저희가 측정에 사용한 오염물질이 최근 하늘을 뒤덮고 있는 미세먼지에 비하면 크기가 매우 크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미세먼지처럼 크기가 작은 입자와 그리고 큰 입자를 비교했을 때 태양광 발전 효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 하는 새로운 의문을 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오염물질을 흡착시키는 다른 방법을 찾아보고 오염물질의 입자 크기에 따른 태양광 발전 효율을 주제로 하여 연구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실험의 목적은 앞서 말한 1차 연구의 한계점을 보완하고 입자 크기에 따른 태양광 패널의 효율 변화를 알아보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중심적인 이론적 배경 세 가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소일링 현상이 있는데요. 소일링 현상이란 먼지 및 모래가 패널에 증착되어 태양광 발전의 효율에 악영향을 주는 현상을 말합니다. 모래와 같은 먼지 증착은 유리의 투과도를 감소시켜 태양광 패널에 도달하는 태양광 세기를 약하게 하여 태양광 발전의 효율이 감소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염물질의 입자의 크기가 작은 경우 투과도 감소에 더 큰 영향을 주어 태양광 발전의 효율을 더욱더 감소시킵니다. 옆에 있는 도표를 통해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파란색의 입자가 큰 화이트 샌드 250 마이크로미터보다 연두색의 입자가 미세한 시멘트 10 마이크로미터가 투과도의 감소가 더 크게 나타나였습니다. 하지만 저희 조는 모래의 입자 크기에 따른 태양광 발전 효율 정도의 경향성 그 자체에 대해서만 알았지 왜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지에 대해서는 이론적 배경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렇기에 뒤에서도 설명을 하겠지만 수학적인 가설을 세워서 이러한 경향성을 증명하고자 하였습니다. 두 번째 이론적 배경은 미세먼지의 크기입니다. 오염물질로 미세먼지를 선정하였기 때문에 모래를 어느 정도로 곱게 갈아야 하는지 알기 위해서는 미세먼지 입자 크기에 대한 선행 지식이 필요하였습니다. 미세먼지는 지름 10 마이크로미터 이하의 먼지를 말합니다. 여기서 마이크로미터는 길이의 단위인데요. 1000 마이크로미터가 1mm를 의미합니다. 또한 미세먼지는 10 마이크로미터인 경우에는 그냥 미세먼지, 2.5 마이크로미터인 경우에는 초미세먼지, 1 마이크로미터인 경우에는 극초미세먼지로 구분합니다. 세 번째 이론적 배경은 정전기 현상입니다. 1차 연구에서 스프레이를 이용하여 먼지를 고정시키려고 하였으나 먼지가 뭉치거나 제대로 증착되지 않았기 때문에 털가죽으로 태양광 전지를 마찰하여 플러스 마이너스로 물체를 대전시켜 먼지를 증착시키고자 하였습니다. 지금부터 가설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조는 오염물질의 크기가 작을수록 태양광 효율이 떨어진다는 사실을 논문에서 발견하였으나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지에 대해 알지 못했습니다. 저희는 이 현상을 수학적 공식을 통해 증명해 보고자 하였습니다.
같은 부피일 때 크기가 작을수록 표면적이 넓어진다는 사실을 아마 아시고 계실 겁니다. 세포는 물질의 효율적인 출입을 위해 크기를 줄여 표면적을 넓힙니다. 모래 입자의 크기에 따른 태양광 패널의 효율의 원리도 이와 비슷합니다. 여기 외 1번과 2번에 부피가 같은 모래가 있다고 가정합시다. 1번은 반지름이 X인 모래가 N개 있고 2번은 반지름이 어린 모래가 하나 있습니다. 이 둘의 부피가 같다고 가정했기에 이와 같은 등립이 성립해 얼은 N의 3분의 1승 곱하기 X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건널비에 대입하게 되면 건널비의 비는 N 대 N의 3분의 2승이 나옵니다. 이 공식을 통해 저희는 입자의 크기가 작을수록 표면적이 넓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같은 질량일 때 오염물질의 크기가 작을수록 표면적의 넓이가 커져 발전 효율의 감소폭이 클 것이라고 가설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기구 및 재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설명했습니다. 실험은 총 3가지 실험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첫 번째 실험은 모래 입자의 크기를 조정하고 측정한 실험입니다. 일단 모래를 세 종류로 나눈 다음에 이 세 종류를 하나 1시간, 30분, 5분으로 나눠서 갈고 이미진 J 프로그램을 통해서 측정을 한 다음에 이제 약포지에 0.1g씩 넣어서 둡니다. 이미진 J 프로그램은 뒤에서 설명을 다시 할 것입니다. 위에 보시는 사진과 같이 1시간으로 빻은 모래는 20마이크론 미만, 1분은 200마이크론 미만, 새로 걸은 모래는 1700마이크론 미만으로 크기가 확실하게 차이가 납니다. 네, 지금부터 현미경의 상에 입자의 크기를 측정하기 위해 저희 조가 사용한 컴퓨터 프로그램 사용법을 간단히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사용한 프로그램의 이름은 이미지J입니다. 먼저 현미경 상의 파일을 불러오겠습니다. 현미경 4배율로 측정한 사진인데요. 먼저 길이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여기 나와 있는 길이의 경우에는 컴퓨터상의 길이이기 때문에 이 길이를 마이크로미터로 바꿔주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저희가 사용할 것은 저반 렌즈의 눈금인데요. 사진을 확대시켜서 이 저반 렌즈에 열 눈금의 길이를 딴 뒤 Analyze Set Scale에서 이 현미경 상이 4배율이기 때문에 계산을 해보면은 열 눈금이 25 마이크로미터가 됩니다. 단위를 바꿔주시고요. 이렇게 단위를 바꿔주신 다음에는 되게 간단한데요. 입자의 크기를 이런 식으로 길이를 댄 뒤에 Analyze에서 Measure를 눌러주거나 Ctrl M을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791 마이크로미터라고 길이가 뜨게 됩니다. 원하시는 만큼 길이를 측정을 해주시고 이런 식으로 표가 완성이 됩니다. 이 표를 엑셀 파일로 저장을 해주시면 됩니다. 실험은 태양 패널의 정전 현상 발생 여부를 관찰하는 실험이었습니다. 먼저 각도기를 이용해서 태양 전지판을 30도로 기울인 다음에 이 30초 동안 가죽돌을 이용해서 태양 전지판을 문지릅니다. 그런 다음 태양 전지판을 검전기의 금속판에 갖다 대어서 이제 정전기의 발생의 여부를 확인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아래의 사진과 같이 정전기를 발생시키지 않았을 때는 이제 검전기에서 아무 반응도 일어나지 않고 금속박은 벌어지지 않지만 정전기를 발생시키면은 금속박이 벌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험은 태양광 효율 측정입니다. 통제 변이는 태양광 전지판의 기울기, 태양광 효율을 실험하는 장소, 전지판을 대전시킨 정도이고 조작 변이는 모래 입자의 크기와 양, 종속 변이는 전류값입니다. 먼저 대조군의 전류를 측정하고 이때 대조군의 전류 측정 시간은 1시,
정남쪽 방향을 향하게 합니다. 그런 다음 실험을 위하여서 털과 죽으로 태양광 패널을 정전균성이 열어도록 문지르고 고온 물을 0.1g씩 뿌리고 입자를 펴준 뒤 전류값을 측정합니다. 이때 오염물질 양을 0.2g, 0.3g을 조정하고 전류값의 양을 측정한 뒤 중간 모래, 거친 모래도 4번, 5번, 6번의 실험 과정을 측정한 뒤 전류값을 바탕으로 도표 그래프를 구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연구 수행의 결과를 정리한 그래프를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래프를 보시면 제목이 모래의 입자 크기와 양에 따른 태양광 패널의 전류값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모래의 입자 크기는 파란색이 20 마이크로미터, 주황색이 200 마이크로미터, 회색이 1700 마이크로미터이고 모래의 양은 가로축에 0.1g, 0.2g, 0.3g으로 조절이 됩니다. 그리고 전류값 같은 경우에는 세로축에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 그래프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입자의 크기가 작은 경우가 입자의 크기가 큰 경우에 비해 소일링 현상이 심하여 전류값이 더 작게 나오는, 다시 말해 태양광 패널의 효율이 더 낮게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그래프는 모래의 입자 크기와 양에 따른 전류값의 감소폭인데요. 20 마이크로그램을 예로 들자면 0.1g에서 0.2g으로, 0.2g에서 0.3g으로, 또 여기 표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0g에서 0.1g으로 모래의 양이 변화할 때 줄어드는 전류의 값이 있습니다. 이 값을 정리하고 평균을 내서 감소폭을 비교를 하였는데요. 20 마이크로미터의 경우는 11.26의 감소폭이, 200 마이크로미터의 경우에는 8.46의 감소폭이, 1700 마이크로미터의 경우에는 0.3의 감소폭이 보였는데, 이를 통해 분석할 수 있는 것은 입자의 크기가 작을수록 전류값의 감소폭이 더 크다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결과에 대한 분석을 마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연구에서 잘된 점과 그렇지 않은 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1700 마이크로미터의 경우에는 20 마이크로미터나 200 마이크로미터에 비해서 전류값의 감소폭이 굉장히 적은데요. 이 그래프에서도 굉장히 전류값이 미미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원인을 저희가 분석을 해보자면 1700 마이크로미터 미만의 모래를 올렸을 때는 태양 전지판에 그 알갱이가 잘 흡착되지 않아 모래가 뭉치거나 떨어졌기 때문으로 분석이 됩니다. 연구에서 잘된 점을 꼽아보자면 1차 연구의 경우에는 전류값뿐만이 아니라 전압값을 같이 측정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전압값의 경우에는 값의 범위가 굉장히 적기 때문에 오차가 심하여 이번 연구에서는 전압값이 아닌 전류값만을 측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차 연구에서는 오염물질을 미리 사전에 측정을 해두지 않아서 실험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오염물질을 측정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시간이 지체됨에 따라서 태양의 고도라든지 위치가 바뀌어 일사량이 변화하게 되었는데 2차 연구 같은 경우에는 오염물질을 사전에 측정을 해두었기 때문에 실험 시간의 단축으로 태양의 고도와 각도의 변화량을 최소화시켜서 더욱더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결론에 대해 말씀드리고 이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세운 가설과 같이 모래의 크기가 작을수록 전력 감소가 더욱 많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입자의 크기가 작을수록 입자가 가지는 표면적은 증가합니다. 이에 따라 빛을 반사시키는 정도는 증가하고 빛을 투과시키는 정도가 감소하여 결과적으로 태양 에너지판에 제대로 빛이 전달되지 않아 태양광 에너지의 효율이 감소하게 됩니다. 최근에는 중국에서 발생한 미세먼지로 인해 대기 중의 오염물질의 크기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오염물질들이 미래 에너지의 주력으로 떠오르는 태양광 에너지의 전력 생산량을 감소시키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에 따른 대비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저희가 제시한 대비책에는
스모그 프리 타워와 인공 강우가 있습니다. 먼저 스모그 프리 타워란 주변에 있는 먼지들을 정전기를 이용하여 모은 후 이를 압축하여 보석으로 만들 수 있는 거대한 공기청정기입니다. 보석을 이용해 연쇄적으로 스모그 프리 타워를 설치하게 되면 대기 중의 오염물질을 효과적으로 없앨 수 있을 것입니다. 인공 강우는 염화칼슘과 같이 구름씨의 역할을 하는 물질을 공중에 뿌려 인공적으로 비를 내리게 하는 것입니다. 비를 통해 대기 중의 오염물질을 깨끗이 쓸어 담을 수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발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